그날 붉은 불빛이 번쩍이던 현장에서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그 사람, 그가 내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바람이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의 오래된 다세대 담벼락을 긁고 지나갑니다. 오후 3시, 최순애는 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감자를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이었죠. 박영길 씨, 물 좀 주세요. 순애는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박영길이 손을 허공에 뻗고 있었어요. 순애는 컵에 물을 따라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길의 손끝이 컵의 위치를 더듬었죠. 10년이 지났지만 순애는 여전히 이 모습에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고맙소. 영길은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미소. 영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표정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감자를 깎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감자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순애는 피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편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영길은 들것에 누운 채 신음하고 있었고 얼굴 절반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죠. 시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영길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은 순애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당신만 있으면 돼. 하지만 순애는 괜찮지 않았어요. 영길이 다친 건설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철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속삭였죠. 예산을 줄이려고 안전시설을 임의로 치웠다고. 그리고 그 현장의 최종 책임자가 최병국이라는 이름으로 흘렀습니다. 순애는 회사에 찾아가 항의했어요. 낡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은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지급했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건 없어요.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난간이 없어서 남편이 다쳤어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 조사 결과 안전수칙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순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니. 남편의 눈이 멀어진 게 불가항력이라니.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순애는 법적 대응을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안전난간 철거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대형 건설 재단이에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순애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최병국은 여전히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볼 때마다 순애의 가슴은 타올랐어요. 순애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죠. 잊을 수 없었고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길은 퇴원 후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방안을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법을 익혔어요. 순애는 남편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애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해.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소.
순애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생각했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정우와 딸 박정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에 다니며 가끔 집에 들렀고 정희는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걱정했지만 순애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물었을 때도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최병국이라는 이름을, 안전난간을 치운 그 결정을, 남편의 눈을 앗아간 그 사고를.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순애는 감자를 닦았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거실에서 영길이 텔레비전 소리에 맞춰 작게 웃었어요. 순애는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 갈 리 없지. 그날 이후 평온이란 건 언제나 깨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순애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래된 집들은 철거되고 새로운 세상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삶은 여전히 1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 망치질 소리, 공사장의 소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밥상을 차려 거실 탁자에 놓았어요. 영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탁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냄새로 알겠소. 고맙소.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끔 국물이 흘렀지만 영길은 개의치 않았어요. 순애는 휴지로 남편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순애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순애는 설거지를 하고 영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골목길을 굴러갔죠. 순애는 싱크대 위에 놓인 종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표지가 손때로 반질반질했어요. 통장을 펼치자 수십 년의 도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이 통장 안에는 영길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 아이들 학비, 병원비,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늘지 않게 된 저축액까지. 순애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영길은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순애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영길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집을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순애를 지켜왔는지.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평온도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자신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순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순애는 잘 알고 있었어요. 최병국이라는 이름도, 안전난간이 없던 그 현장도, 남편이 쓰러진 그 순간도,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통조림 코너를 지나가는데 슈퍼 주인 김덕순이 다가왔어요. 순애야, 들었어? 우리 동네에 대학병원 분원이 개원한대.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이요? 여기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수는 순애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순애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응, 재개발 구역 옆에 큰 건물 지었잖아. 거기가 병원이래. 오늘 개원식 한다던데. 순애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병원이 가까워지면 편하겠어요. 덕수는 순애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영길이 아저씨도 한번 진료받아보면 어때?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혹시 알아?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 다녀봤어요. 다들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회복 어렵다고. 덕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봐보지 뭐. 나도 개원식 자원봉사 나가기로 했거든. 같이 가자.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덕순의 성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순애는 덕순과 함께 병원 앞에 섰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유리로 반짝였고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학병원 분원 개원식. 순애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덕수는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순애에게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입고 같이 도와줘. 금방 끝날 거야. 순애는 조끼를 입고 덕순을 따라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언론 관계자들, 양복을 입은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에서는 개원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순애는 덕순과 함께 안내 데스크에서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7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재단 후원으로 이 병원이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국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팜플렛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병국. 그 이름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순애는 무대를 바라봤어요. 최병국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더 주름졌지만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재단은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병원 개원도 그 일환입니다. 최병국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 사람이 10년 전 남편의 눈을 앗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안전난간을 치운 현장의 책임자.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덕순이 순애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괜찮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최병국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자 안전은 우리 재단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 안전. 순애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노동자 안전을 말하다니. 10년 전 안전난간을 치워놓고 남편을 잃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노동자 안전을 말하다니. 순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무대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순애의 앞을 막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순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순애는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여자는 명함을 꺼내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이 병원 병원장이에요.
순애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지원, 대학병원장. 순애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진료 기록을 봤습니다. 박영길 씨 맞죠? 순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아세요? 한지원은 주변을 둘러보고 순애를 조용한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한지원이 말했어요. 자원봉사자 명단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남편분 상태를 다시 평가해 보시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한지원은 순애의 눈을 바라봤어요. 책임을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증거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애는 한지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치료. 영길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순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지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남편분과 함께 오세요.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지원은 명함 뒤에 진료 예약 시간을 적어 순애에게 건넸어요. 순애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여전히 개원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병국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웃음소리를 다시 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기를 치료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덕순이 순애를 찾아왔어요. 순애야,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순애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덕순에게 말했습니다. 덕순아, 나 먼저 갈게. 영길이 혼자 있어서. 덕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 전화할게. 순애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한지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치료. 영길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다면. 순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가요. 새로 생긴 대학병원. 영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이미 여러 번 봤잖소?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병원장이 직접 보자고 했어요. 영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가야지. 순애는 남편을 안았어요. 가슴속에는 희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망은 영길을 향한 것이었고 분노는 최병국을 향한 것이었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순애는 영길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길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박영길 씨 예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3층 안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순애는 영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한지원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원은 순애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한지원은 순애와 영길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은 깔끔했어요. 각종 검사 장비들이 벽면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영길을 의자에 앉히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박영길 씨, 제가 눈 상태를 확인할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원은 세밀하게 영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검안경으로 눈 안쪽을 확인하고 각막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순애는 옆에서 지켜보며 손을 모았어요.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한지원은 검사를 멈췄어요. 한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각막 혼탁이 진행됐습니다. 이론상 이식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다만 시신경 손상 여부를 더 봐야 합니다. 순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지원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거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순애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영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한지원에게 물었어요. 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지원은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밀 검사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남편분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애는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애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 사이로 최병국이 보였습니다. 최병국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재단은 항상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또 노동자 안전을 말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앞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이 순애의 앞을 막아섰어요. 여사님, 공개 장소에서의 충돌은 역효과입니다. 순애는 한지원을 올려다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한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편분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순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지원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최병국과 부딪히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지원은 순애를 복도 반대편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2014년 사고 연도 자료 열람 요청을 도와드리죠. 순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기록은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가족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순애는 한지원의 눈을 바라봤어요.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의사는 가끔 진실에 가까이 서야 수술도 제대로 합니다. 순애는 한지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지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한지원은 순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일주일 정도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순애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순애는 영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애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영길의 치료와 최병국에 대한 진실 규명. 두 가지 모두 해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덕순과 함께 병원 기록 보관소를 찾았어요. 담당 직원은 순애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내왔습니다. 2014년 산업재해 관련 기록입니다. 열람실에서 확인하세요. 순애는 파일을 받아들고 열람실로 들어갔어요. 덕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파일을 펼쳤어요. 수십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보고서, 현장 사진, 증언 기록. 순애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그러다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안전난간 임시 철거. 순애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안전난간이 임시로 철거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철거 사유는 공사 일정 단축을 위한 예산 절감. 덕순이 순애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어요. 순애야, 이거 증거 아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다른 서류도 확인했지만 모두 사본이었어요. 순애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덕순에게 말했어요.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들이 알아야 해.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지역 맘카페와 동창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10년 전 사고 내용을 적었어요. 안전난간이 철거되어 남편이 다쳤다는 내용, 그리고 최병국이라는 이름을. 잠시 후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격이네요. 그 사람 이제 끝났네요. 맞아요. 그때도 소문 있었어요. 순애는 댓글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순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법무팀이었어요. 최순애 씨 맞으시죠? 어제 온라인에 올리신 게시물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순애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법무팀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자료는 사본으로 진위 미확인입니다. 허위 유포 소지가 큽니다. 게시물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어요. 허위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예요.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본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속 게시물을 유지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순애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한지원이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남편분 정밀 검사 일정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애는 전화를 귀에 댔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이식 기회를 잡으시려면 체력 관리가 급선무예요. 괜한 소송으로 언론전을 키우면 수술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순애는 침묵했어요. 한지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최병국과의 싸움을 멈추라는 뜻이었어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뜨게 하려면 분노를 잠깐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불을 더 키워야 하는 건가요? 영길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손만 잡고 있어도 빛이야.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후 순애는 병원에서 영길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시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길은 검사실 안에 있었고 순애는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나왔어요. 한지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한지원은 순애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한지원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순애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순애 앞에 놓았어요.
여사님, 남편분 검사 결과 외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요? 한지원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남편분이 이 병원 전신인 지역의원에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체 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나왔어요.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악성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간암 초기 소견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당신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족에게 알릴 수 있거든요. 순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길이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한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분이 당신 어깨를 덜어달라고 했어요. 이미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암 진단까지 알리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길은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순애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한지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초기라 치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영길의 눈도 치료해야 하는데 이제 암까지. 순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애는 상담실을 나와 영길을 찾았어요. 영길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영길은 순애의 손길을 느끼고 작게 웃었습니다. 검사 다 끝났소. 이제 집에 가자. 순애는 대답 대신 영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순애는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길도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애는 영길을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박정우가 들어왔어요. 정우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오늘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정우는 순애를 보고 물었어요. 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순애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순애는 정우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정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순애는 한지원에게 들은 내용을 정우에게 설명했어요. 정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대. 정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가서 영길 앞에 섰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정우를 향했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정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이런 일은 함께 이겨내야죠. 영길은 작게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이겨내자. 그날 저녁 순애는 딸 박정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정희는 먼 곳에 살고 있었지만 소식을 듣고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병국 측 변호사였어요. 순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순애 씨 맞으시죠?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송이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리신 게시물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 그 돈은 집 전세 보증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본 자료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길의 암, 최병국의 소송, 치료비 걱정. 순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정우가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일단 사과문을 올리는 게 어때요? 아버지 수술이 먼저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못해.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 정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엄마가 무릎 꿇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순애는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했고 정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했어요. 순애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영길을 붙잡았어요. 영길은 바닥에 누운 채 신음했습니다. 순애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영길을 응급 처치했습니다. 순애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정우와 정희도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모니터의 경보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시렸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없었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보호자 대기실은 냉랭했습니다. 순애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새벽의 어둠이 유리창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지원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순애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남편분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게 맞겠어요. 순애는 카세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테이프였어요. 순애는 한지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지원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순애에게 건넸어요. 남편분이 6개월 전 녹음하신 겁니다. 제게 부탁했어요. 만약 상태가 나빠지면 당신께 전해달라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영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애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당신에게 또 짐을 지우게 됐구나. 순애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순애야,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그날 난간이 없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안전모를 벗은 순간도 있었어.
동료가 기계에 끼었을 때 내가 달려가다가 그만 실수를 했지. 내 잘못도 있었던 거야. 순애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길의 고백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난 당신이 분노 속에만 남겨지는 게 싫었어. 당신이 나 때문에 더 무너지지 않게 한지원 선생님께 부탁했어. 당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떠나면 당신은 밥 잘 먹고 당신 목소리로 세상에 말해줘. 분노 말고 사람 사는 말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길은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복수에만 매달렸고 영길은 순애를 지키려 했습니다. 순애는 텅 빈 복도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복수를 붙잡았지 남편의 손을 놓았구나. 한지원이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남편분은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한지원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제 욕심이 남편을 더 아프게 했네요. 한지원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진실, 둘 다 갈 길이 있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았어요. 한지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했어요. 영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며칠 후, 영길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순애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영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덕순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덕순은 순애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순애야, 이거 봐. 순애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덕순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는 언니 남편이 그때 그 현장에서 일했었어. 그분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래. 원본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순애는 서류를 살펴봤어요. 현장 일지, 안전 점검 기록, 동료들의 증언. 모두 안전난간이 예산 절감으로 철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애는 덕순을 바라봤어요. 덕순아, 고마워. 덕순은 순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친구 아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순애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망설였어요. 이걸 공개하면 최병국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겁니다. 소송은 더 커질 것이고 순애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영길의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분노 말고 사람 사는 말로 세상에 말하라는 그 말. 순애는 결심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순애는 한지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지원은 진료실에서 순애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한지원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 재단의 연말 후원 행사가 다음 주에 있어요. 거기서 발언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순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한지원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병원장입니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순애는 한지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순애는 준비했습니다. 덕순이 준 자료를 정리하고 그날의 기억을 글로 썼어요. 분노를 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것, 영길이 다쳤다는 것,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 정우와 정희는 순애를 걱정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겠어요?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해. 정희는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순애는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힘이 됐어요. 행사 전날 밤 순애는 병실에서 영길 옆에 앉았습니다. 영길은 잠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당신을 위해 말할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진실로.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애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순애는 영길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했어요.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집을 나섰어요. 병원 연말 후원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 관계자들, 지역 유지들, 재단 인사들. 무대 위에는 최병국이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무대 뒤편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지원과 덕순이 곁을 지켰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순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비됐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무대 위로 순애가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객석의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순애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의 수많은 눈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순애입니다. 피해자의 아내이자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순애에게 집중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저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러 온 게 아닙니다. 안전과 책임을 세우러 왔어요. 순애는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보지 않았어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떨어진 철제빔에 맞아 시력을 잃었어요. 그날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없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철거되어 있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순애는 말을 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회사는 산업재해 보상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순애는 덕순이 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무대 옆 스크린에 서류가 크게 비춰졌습니다. 현장 일지, 안전 점검 기록, 동료들의 증언. 모두 안전난간 철거를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이 자료들은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전난간이 임시로 철거됐다는 기록이 여기 있어요. 스크린의 자료가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시했어요. 언론 관계자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최병국을 바라봤습니다. 최병국은 무대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최병국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한지원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한지원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한지원,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의사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한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병원의 후원 구조가 치료 윤리를 침해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안전 예산 삭감 경위를 공개하시죠. 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최병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최병국은 마이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기억이 불명확하고 최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어요. 덕순이 순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때 하청 반장이었던 분이야. 노인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노인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했습니다. 위에서 줄인 예산 때문에 안전난간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어요. 언론 관계자들이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병국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경호원들이 최병국을 둘러쌌습니다. 순애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순애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영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분노 말고 사람 사는 말로. 순애는 마이크에 다시 입을 댔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애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덕순이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지원도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정우와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를 껴안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순애는 자녀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순애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안전 예산 전용과 관리 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순애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겁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해요.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영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순애는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영길의 치료였으니까요.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순애는 그 돈으로 영길의 치료비를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덕순과 함께 피해자 가족회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공동 부엌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전밥상이라고 이름 짓자. 덕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밥상.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곳에서 무료로 국과 밥을 나누고 밤에는 음악을 틀어놓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영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순애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지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한지원은 순애에게 말했어요. 남편분 눈 상태도 조금 호전됐어요. 스테로이드 치료와 각막 표면 처치 덕분에 빛 구별은 조금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영길을 바라봤어요. 영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들었어요? 빛을 볼 수 있대요. 영길은 미세하게 눈썹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당신 목소리가 들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순애는 영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영길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보였어요. 영길은 순애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하얀 그림자가 너야?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영길은 순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순애는 영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10년 만에 남편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희미하게라도.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암이 다시 진행된 겁니다. 의사들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영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순애는 영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길은 순애의 손을 잡고 작게 웃었습니다. 순애야,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영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순애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순애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길은 웃고 있었어요. 눈이 멀기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애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덕순이 먼저 왔어요. 덕순은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울었어요. 정우와 정희는 문 앞에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한지원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원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순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순애는 한지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한지원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 박영길 님이 제게 남기신 의사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순애는 한지원의 눈을 바라봤어요. 한지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한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순애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이 편지를 당신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영길의 손글씨로 순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직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겨졌어요. 영정사진 앞에 앉아 편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영길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당신 곁에 더 오래 있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순애야, 당신에게 부탁할게. 분노를 놓아줘. 그게 날 위한 거야. 당신이 분노 속에 갇혀 있으면 난 편히 갈 수 없어. 대신 당신의 삶을 살아줘. 웃고 밥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 그게 당신이 날 기억하는 방법이야.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길은 마지막까지 순애를 걱정했어요. 순애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여보, 약속할게. 당신 말대로 살게. 사흘 후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영길은 조용히 화장됐어요. 순애는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영길이 앉아있던 소파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순애는 유골함을 거실 선반에 놓았어요. 그리고 영길이 좋아하던 차를 한 잔 따라 그 앞에 놓았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정희가 찾아와 걱정했지만 순애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어느 날 오후 덕순이 찾아왔습니다. 덕순은 순애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야, 이러면 안 돼. 영길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살라고 했잖아.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덕수는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나가자. 안전밥상 준비해야지.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전밥상. 영길의 배상금으로 만들기로 했던 공동 부엌. 순애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순애, 내가 필요해.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순의 말이 맞았어요. 영길은 순애가 살기를 바랐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안전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했어요. 순애와 덕수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 순애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순애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애는 가게 안에 작은 스피커를 틀었어요. 영길이 좋아하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밥상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밥을 나누고 웃었습니다. 영길이 바랐던 삶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지원이 안전밥상을 찾아왔습니다. 한지원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순애는 한지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밥 드셨어요?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순애는 한지원에게 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한지원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원은 밥을 먹으며 순애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바랐던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한지원이 물었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죠? 순애는 한지원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원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의사 선생 같지 않게 말이 참 따뜻하네요. 한지원은 웃었습니다. 곁에 앉아도 될까요? 순애는 잠시 하늘을 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한지원은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속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늦게 찾아온 따뜻함도. 순애는 영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줘. 순애는 이제 알았어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분노를 놓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작은 행복을 찾는 것. 그게 영길이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순애는 한지원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한지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전밥상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봄이 깊어졌습니다. 안전밥상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어요. 매일 아침 순애는 가게 문을 열고 국을 끓였습니다. 덕순과 함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어느 날 아침 순애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봄나무를 사고 두부를 샀어요. 시장 어귀에서 한지원과 마주쳤습니다. 한지원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여사님, 장 보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한지원은 순애 옆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한지원이 물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순애는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요. 한지원은 순애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시장을 나서며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안전밥상에서요. 순애는 한지원을 바라봤어요. 좋아요. 오늘 된장찌개 끓일 건데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안전밥상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덕순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선생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한지원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대학생 2명. 순애는 그들에게 밥과 국을 내왔어요. 많이 드세요.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한지원에게도 밥을 내왔어요. 한지원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순애는 한지원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한지원이 물었어요. 여사님, 법원 판결 소식 들으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재단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요. 한지원은 미소 지었어요. 안전 예산 전용과 관리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어요. 남편분의 뜻이 이뤄진 거예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이 먹먹했어요. 영길이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이 인정받았어요.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아요. 한지원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남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참았어요. 한지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덕순이 설거지를 하고 순애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지원은 의자를 정리하며 도왔어요.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가게 밖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덕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봐. 덕순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순애와 한지원은 남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한지원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전밥상을 더 키우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계획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애는 한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한지원은 멈춰 섰어요. 순애도 멈춰 섰습니다. 한지원은 순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지원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혼자가 익숙해요. 한지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르죠.
곁에 있어도 될까요? 순애는 한지원을 다시 바라봤어요. 한지원의 얼굴은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애는 연길 이야기를 했고 한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편안했어요. 며칠 후 순애는 연길의 유골함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정우와 정희도 함께였어요. 연길이 좋아하던 산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순애는 유골을 바람에 날렸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유골이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산을 내려오며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실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유골함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길은 순애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안전밥상은 더 많은 사람을 맞이했어요. 순애는 매일 웃었습니다. 덕순과 농담을 나누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지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당신의 삶을 살아줘. 순애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순애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분노가 떠난 자리에는 조용한 책임과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애는 이제 알았어요. 삶은 복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순애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내일 만들 메뉴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메뉴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줄 거라고. 순애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연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야, 잘했어. 순애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분노 대신 책임을 선택했고 복수 대신 삶을 선택한 순애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뜻을 지켰어요. 분노로는 길을 잃고 책임으로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순애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